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며칠 전에, 바로 이틀 전이죠.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뉴스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위기의 공유 경제, 정부 늑장의 국내 숙박 공유 사실상 공멸, 에어비앤비만 살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규제가 되게 많죠. 제가 강의를 하는 대표적인 게 제가 강의하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죠. 규제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네. 이렇게 해서 외국 기업만 배를 불린다고 이 기사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그 이미지에 보시면요. 여러 나라의 공유 숙박에 대한 규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한국이 이제 제일 심하다. 국적에 따라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데는 정말 한국인밖에 없다라는 게 이 표에서 말하는 부분이고요. 국내 에어비앤비 방문객 수가 290만 명이나 되고, 에어비앤비의 연간 경제적 효과가 1조 원이 넘는다는, 이건 에어비앤비 측에서 내놓은 통계입니다. 기사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A사 대표는 2011년 관광진흥법 규제가 생긴 여러 차례의 개정 논의가 있어 왔지만 8년째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아마 코자자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제가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했던 2014년에는 코자자라든지 그런 여러 업체들이 있었는데요. 다른 업체들은 지금 다 죽었죠. 거의 에어비앤비가 독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규제가 있는지 여기 좀 나와 있어요. 도시에서 내국인 삭대로 국내 숙소를 중개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가 현행 법규상 불법이기 때문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이제 그 국내 그 공유 숙박 기업들이 다 문 닫고 아니면 사업 모델을 변경했다라고 해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죠. 제가 강의를 통해서 주로 안내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는 한국인은 안 돼요. 외국인만 돼요. 제목 자체가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 사람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민박에서요. 한국 사람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한옥체험업이나 아니면 농어촌 민박만 가능해요. 그렇겠지만 도시에는 한옥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받으면 불법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발의가 됐었어요. 예, 이거를 내국인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허용하는 요런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이미 나와 있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를 되질 못했죠. 그래서 지난 1월에요. 1월 9일이에요. 그 경제부총리님 부총님 주재로 해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를 했고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심 내 공유 숙박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근데 관광진흥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질 않았죠. 이제 그것도 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이 공유 숙박업이라는 업종을 신설을 하고 그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이제 규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나마 한국 사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1년이 다 가고 지금 2019년이 거의 다 가고 있잖아요. 근데 무려 부총리님 주재로 해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이 법안은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올해니까 그냥 가겠죠, 뭐. 이거 믿고, 이제 내국인도 받을 수 있나 보다 이러고서는 막 그냥 한국 사람 막 숙박하고 막 이랬다가 또 이런 또 불법 에어비앤비 단속 걸리신 분들도 그런 사례도 제가 여러 개를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한국인 숙박이 불법입니다. 그거 명확히 하시고요. 그래서 법안이 통과돼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한국 사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중에 180일에 한해서 영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80일 한해서 내외국인 제한 없이 집을 대여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도 하고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도 하고 둘 다 하면 좋겠지만,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인터뷰를 해서 이 말을 여기다 써놨죠. 현재 발의된 두 개정안 가운데 등록증 두 개를 겸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과 그렇지 않은 안이 법안 소위에 들어가면 어느 쪽을 택할지 검토할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될지조차도 지금 결정된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또 이러니 저러니 해서 다 문 닫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에어비앤비로 다 몰리고 있죠. 지금 에어비앤비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 고객 중 69%가 내국인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한국 사람 안 받으면 영업이 안 돼요. 근데 법적으로는 한국인 숙박이 또 불법이잖아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하면 이런 부분이 좀 문제죠. 이거 자체만으로 단속을 받다는 얘기는 제가 듣지 못했는데 보통은 에어비앤비에만 등록하고 도시민박업 등록하지 않아서 단속을 당하는 경우인데요. 어쨌든 한국 사람 숙박은 불법입니다. 근데 되게 충격적인 얘기가 뒤에 나와요. 하반기에도 현장 단속을 계획하고 있고, 불법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목록을 에어비앤비 측에 보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되게 열심히 단속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열심히 단속하더라고요. 오피스텔만 단속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빌라나 다가구 뭐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도 단독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도 단속당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분은 이제 문체부 관계자라고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공무원,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자체 공무원 그리고 지구대 경찰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관광 경찰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어쨌든 열심히 단속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되게 충격적인 게 이거죠. 불법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목록을 에어비앤비 측에 보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는 설마 이렇게까지 하랴, 그러니까 뭐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단속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불법에 해당되는 오피스텔 목록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지금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더 무서운 게 단속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삭제당하는 거죠. 단속된 거는 사실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게 그게 되게 큰 스트레스고 되게 무서운 일이긴 한데 그렇게 걸리고 저는 3번까지 걸리고도 계속 에어비앤비 영업하시는 분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고도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또는 벌금을 내고서라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월세를 내고 월세 계약을 맺어가지고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세는 나가는데 숙소 운영을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들어가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정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아예 숙소 자체가 삭제가 돼버리면 벌금을 내고도 영업한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 숙소 자체를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팔 수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단속당하고 벌금 내는 것보다 더 저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도까지도 문체부에서 하고 있다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이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요거가 1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 사진에 지금 마이크 들고 계신 분이 숙박업 중앙회 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존 숙박업체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힘든 거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게 제 블로그입니다. 제가 에어비앤비에 대한 정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을 하는 데 대한 정보들을 블로그에 쭉 올려놨어요. 보시면 지금 에어비앤비 컬럼이 시리즈가 52편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편부터 52편까지 다 읽으신다면 정말 웬만한 에어비앤비 강의하는 강사보다 더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직도 할 얘기가 더 많고요. 올리지 못하는 얘기도 되게 많아요. 블로그라는 데는 지금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얘기하기 민감한 부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까 기사에서도 보셨다시피 규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 규제에 맞춰서 영업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한국 사람 안 받으면 영업 안 돼요. 단 한 가지 쉬운 예로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면적에 대한 규제,
그리고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 같이 거주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되는 때 여러 가지 제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도시민박업이 그렇게 규제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도시민박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유민박업 벌써 1월 달에 1월 9일이에요. 제가 날짜까지 기억해요. 그 부총리님이 얘기했는데 그럼 뭐예요? 아직도 지지부진이고 내년이 돼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단속을, 그리고 아까 문체부에서 어떻게 단속하는지 그 기사도 보셨죠? 되게 열심히 단속한단 말이에요. 물론 안 걸리는 사람이 훨씬 많고 걸리고도 계속 영업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게 항상 그 불안해. 사람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해야지. 이거 걸릴까 봐 그 조마조마하면서 그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도시민박업이거든요. 근데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2019년 제가 지금 마지막 강의예요. 블로그 보시면 지금 공지에 올라가 있는데요. 요거 신청하세요. 그래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정이 이렇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 12, 13일에는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오프라인 강의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온라인,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해서 그 편하신 장소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지방이나 외국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서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수강을 하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또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물어보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질문하실 수 있거든요. 여기 온라인 강의 수강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 있었어요. 오프라인 강의와 거의 동일하게 강의 진행과 Q&A 가능하더라고요. 오프라인 강의 뒤쪽에 앉을 바에는 온라인 강의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 예, 또 후기 하나 보실래요? 에어비앤비 불법이라던데, 쉐어하우스 요즘 너무 많다던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지금 본인이 좀 잡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나 법률이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대처 방안도 알려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게 제가 강의를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책이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지식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인터넷에 올릴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올릴 수가 없어. 공개할 수 없어. 네, 그래서 오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네, 강의료 대비 주시는 게 굉장히 많고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강의였습니다. 라고 후기 주셨고요. 돈 아깝지 않고, 네, 10만 원 돈을 냈어도 아깝지 않았다라고 후기 주셨습니다. 2019년 마지막 강의여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강의장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